뉴스를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새로 고침 대한민국. 네, 그 두 주인공입니다. 노영희 변호사 모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네, 우선 그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로 사망하신 분들에 대해서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그러게요. 자, 그리고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창익입니다. 근데 지금 들어오면서 보니까 KBS 1TV나 이런 데서는 뭐 전혀 다루지 않고 있는데 8시, 9시에 다룰지 모르지만 그래요? 우리 교통방송에서는 꾸준히 다루고 있습니다. 네네. 역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교통방송 출연해서 고맙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빨리 좀 어떻게 좀 그 상황이 좀 다 좀 그 진압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건물에 몇 분이 남아있다는 이야기가 좀 전해지고 있는데요. 빨리 좀 수색을 해서 구조가 좀 됐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사실 할 이야기도 그렇게 유쾌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얼마 전이었죠. 인기 아이돌 그룹 샤이니의 멤버 종현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불행한 일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 사건 자체를 다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다루고 싶은 것은 이 소식을 전하는 언론 태도를 한번 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거두절미하고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보도를 한 것인지 아니면 국민의 알 권리를 빙자해서 이른바 상업주의 보도를 한 것인지 좀 짚을 건 짚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총평을 해 주신다면. 사실 저도 종편에 출연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예.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사고가 났을 때 그 주제를 어떤 식으로 다루느냐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럼요. 당연히 이제 궁금해하시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 객관적 사실에 입각해서 보도해 주는 것은 매우 좋지만 네. 그것을 선정적인 내용으로 포장해서 이것을 하루 종일 그 방송에 내보내면서 시청률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던가 예. 이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오창익 국장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근데 정말 잘못된 일이고요. 이건 그냥 이렇게 묻을 일이 아니라 방송위원회에서 조사하고 징계해야 됩니다. 이게 제어가 인허가 다시 해줄 때 네. 이런 것도 표지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숨이 사실 대한민국의 전부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이렇게 함부로 다루고 단지 유명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죽음 목숨이 소비되고 소모되는 거거든요. 네네. 굉장히 잘못된 보도 행태고요. 이런 잘못된 보도 행태가 어디로까지 이어지냐면 이게 이런 류의 자살들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좀 우울하단 말이에요. 또 우울증에 좀 걸려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루하루 노력하는데 예. 이런 뉴스가 대대적으로 나오면 특히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주면 그럼 정말 무너지는 거죠. 이건 되게 잘못한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좀 의견 보내주십시오. 과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5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우물정 0951로 여러분들의 의견 부탁드리겠는데요. 참고사항으로 제가 좀 이 점을 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2013년에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자살보도 권고 기준 2.0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걸 보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살이라는 단어는 자제를 해야 한다. 돼 있습니다. 선정적 표현을 피해야 된다고 돼 있고요. 자살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자살 보도에서는 유가족 등 주변 사람을 배려하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런 기준을 지켰느냐라는 것입니다. 안 지켰다라는 겁니까? 전혀 안 지켰죠. 그리고 거의 그냥 시청률 높이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썼는데 아니 우리 사회가 시청률이 높아지면 광고가 좀 더 들어오고 그래서 매출이 좀 더 뜨는지 모르지만 그렇게까지 천박하면 안 되거든요. 20대 젊은이가 그리고 인기도 좋고 네. 나름대로 열심히 성실히 노력했던 젊은이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연습 많이 하고 그런데 결국 문턱에서 걸려 넘어져가지고 자살을 한 건데 그걸 이렇게 전 국민에게 흥미거리로 보도하면 주로 그렇게 보도하도록 시킨 사람들은 같은 또래 젊은이들의 아버지, 어머니일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잖아요. 높은 네. 분들 방송국에. 정말 염치 없는 짓이라고 저는 계속 규탄하고 싶습니다. 근데 좀 특정해서 한번 좀 제가 짚어보고 싶은 게 유서 내용을 공개한 일부 언론이 있었습니다. 세세하게.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법률상 저촉되거나 그런 문제는 없지만은 네. 그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유서 공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니까 좀 신중해야 된다라는 입장인데요. 네. 저는 이제 이것을 두 가지 관점에서 보고 싶습니다. 하나는 이제 유서라고 하는 건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회가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니까 공개할 필요가 없다라는 입장도 사실은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왜냐하면 가족들에게만 남기고 싶은 말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예. 그리고 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학습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저런 식의 마음에 있는 그 아픔을 우리도 가지고 있으니 나도 이제 저런 식으로 해도 되겠구나.
아닌가 이런 또 잘못된 생각할 수 있으니까 학습 효과 때문에 우리 유서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내용 얘기도 있는데 예. 또 이제 한편으로는 사실은 그 유서를 공개해주기를 원했다 이제 이런 내용을 말하면서 또 공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번 사건 같이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정말로 그 돌아가신 분께서 그것을 공개하기를 원했는지 그럼 공개하고자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그것으로 인해서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예. 그런 것들이 밝혀지는 최소한의 정도에서만 좀 조심스럽게 다뤄지는 방식으로 이게 공개가 되어야지 예. 그것을 넘어서는 그런 형태로 이게 이제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방식으로 공개되는 것은 옳지 않다. 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노영희 변호사님 이제 예외적인 그 경우의 수를 지금 지적을 해주셨고 또 하나 예외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그 사망의 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규명이 필요해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 단서로서 뭐 유서의 어떤 내용을 중시해서 봐야 된다면 모르겠으나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게 공개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국민의 알 권리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게 공익에 부합하는 거의 문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공익과 아무 상관없잖아요. 네,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유명인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서 공개가 불법은 아니에요. 그러나 매우 부적절한 일이고 또 저는 굉장히 거슬리는 게 예. 유서를 열흘 전에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예. 유서라고 하고 받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죠? 혼자 레지던스에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 있는 거 아닙니까? 친구들, 가족들이 적어도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죠. 그래서 저는 그동안 도대체 뭘 했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묻고 싶어요. 이게 혹시 뭐 자살 교사 방조나 자살 관여죄에 해당하는 범죄는 아닌지도 따지고 싶고요. 네. 이렇게까지 판을 키운 거는 이 관할 경찰서인 강남 경찰서 그리고 이런 사건을 다루는 형사과에서 판을 키워가지고 네. 뭐 구체적인 자살 도구도 언론에 알려주고 막 그랬는데요. 하여튼 뭐 그 강남서가 조사하는 게 적정한지 아니면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르지만 저는 이 죽음을 두고 우리도 좀 교훈은 남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어떤 고인의 어떤 명예라든지 개인적인 부분에 그러니까 이게 그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도 있지만 또 전 사회적으로 볼 때 베르테르 효과라고 하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베르테르 효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명인이나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충격적인 방법으로 자살 같은 것을 했을 때 네. 이것을 대대적으로 그 미디어를 통해서 보도를 하면서 이후에 그 모방 자살이 늘어나는 현상을 말하는 건데요. 그렇죠, 그렇죠. 1714년도에 그 괴테가 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었는데 네네. 그 책의 주인공이 그 연인에게 이제 실연을 당하고서 권총으로 자살하는 상황이 있었었는데 네. 그 사건 이후로 그 베르테르처럼 똑같이 옷을 차려입고 베르테르와 같은 방식으로 자살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었기 때문에 그 한때는 이 책을 아예 금서로 만들기까지 했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아, 그런가요? 예, 그래서 예, 그 베르테르 효과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2005년에 이은주 씨가 이제 배우 이은주 씨가 자살했을 때 그 효과가 조금 나타났었고요. 예. 사실 이번에 그 종현 군이 사망했을 때 외국에서 이제 이 종현 씨는 사실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이기 때문에 예. 어떤 그 여자 그 팬이 엄마, 아빠, 종현 이렇게 한글로 써가지고 자살하려고 시도를 했었으면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이런 또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베르테르 효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널리 알려져 있고 유의미한 효과인 것으로 지금 연구 결과도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좀 신중하고 조심하게 이걸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문자 계속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1586님은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자살을 디테일하게 설명해주는 언론들 정말 문제입니다. 라는 이런 문자 주셨고요. 그다음에 TBS 앱으로 엑스샤이님 몇몇 언론이 돈벌이를 최우선으로 하고 그 외의 것들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라고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보는 관점은 거의 똑같은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다 이런 것 같은데 저는 좀 여기서 이제 그 어떤 종현 씨의 어떤 사례에서 이제 좀 넓혀갖고 일반화해서 얘기를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경우에 따라서 보면 자살의 방법 미 디테일하게 어떤 소개되는 기사를 종종 보게 됩니다. 네.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기사예요. 아니 그렇게 안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걸 알려주는 게 누구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기관들이 알려주고 있잖아요. 네. 강남 경찰서 형사과에서 알려준 거예요.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된 겁니다. 정말 나쁜 짓이고요. 자살에 대해서 우리가 뭐 자살률 1위 국가다 해가지고 매번 그냥 넘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정말 심각합니다. 10대 네.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고 20대 사망 원인 1위도 자살이에요. 30대 사망 원인 1위도 자살이에요.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특히 종현 씨 같은 경우 20대인데요. 네. 20대 사망자의 절반이 자살자입니다. 그러니까 20대가 죽으면 둘 중에 하나가 자살이라는 거예요. 예. 되게 심각하거든요. 데이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사회 여러 가지 죽음들이 있잖아요. 네. 이제 강남경찰서 형사과 이런 데는 타살, 뭐 살인사건 이런 것에 대해서 대응합니다. 산업재해도 있죠. 타워크레인도 있고, 구의역 참사 우리가 기억합니다. 네. 또 교통사고도 있습니다. 자살도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죽음들을 비교해보면 하루에 몇 건이나 발생하느냐, 죽음들이. 타살. 그러니까 피살된 사람들은 하루에 1명 정도입니다. 1 기억해 주시고. 네, 예. 산재는 5명. 그다음에 교통사고는 13명인데 자살은 39명, 40명입니다. 진짜 그래요? 네, 타살보다 자살이 40배 더 일어나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행정력이나 국가적 자원을 타살에만 쏟아부을 게 아니라 자살에도 쏟아부어야 되는 겁니다. 40배나 더 죽거든요. 그렇죠. 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자살하는지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사람들이 물어야 되는데 특히 그중에 많은 책임은 정부와 이렇게 엉터리 보도를 해대는 종편 등 언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1999년 창립 이래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인권운동에만 매진해왔습니다. 인권연대 회원으로 참여해주세요. 인권연대 회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인권연대의 활동도 풍부해지고 활발해집니다. 인권연대 회원 가입은 인권연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이제 기준까지 이제 만들어서 발표까지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2013년에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자살 보도 권고 기준 2.0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 이 자살 보도와 관련해서 자살이라는 단어 자체를 자제해라. 그리고 선전적인 표현을 쓰지 말아라. 또 이 관련된 상세 내용은 최소화시키되 네. 유가족이나 주변 사람을 배려해야 된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자살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나 자살 보도를 하면서 장소 같은 것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인데 네. 이번 사건에 지금 우리 이제 오찬희 인권연대 소장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얘기되는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경찰서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제 이분이 돌아가셨는지에 대해서 너무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자살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처한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모르는 상황인데 그렇죠.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만약에 내가 우울하고 너무 슬프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누군가가 그런 상황에서 뭐 이런 식으로 안 좋은 행동을 해서 결과를 맞았다라는 얘기를 제가 듣게 되면 저 상황에서는 나와 똑같은 상황인데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게 맞는 거구나. 내가 생각한 것이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자살 보도와 관련해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들을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는 동시에 그런 것들을 듣게 되면은 나도 그럼 저렇게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그대로 따라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행위도 있고 또 한 가지 코미디 같은 일이 꽤 된 얘기입니다만 과거에 경기도청에서 어떤 방안을 내놨다고 여론의 문매를 받았냐면 자살의 방법으로 어떤 특정한 뭐가 많이 쓰인다고 해서 판매를 금지하겠다. 뭔지는 여기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네. 판매를 금지하겠다고 해서 여론의 문매를 받은 거 두 분 기억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본질이 그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물론 그 자체의 논란도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럼 그 물품이 그렇게 많이 팔렸느냐? 언론 보도부터 시작이 됐던 거 아닌가요, 사실? 그렇죠. 사실은 모르죠. 우리 일반인들은 그게 그런 식으로 쓰일 수 있다는 것 자체를 생각을 못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런 식으로 보도가 됨으로 인해서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잘못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살 방법을 하나 알려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얼마나 이제 역효과가 많이 난가,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경기도청이 그래서 판매를 금지하겠다. 네. 이 지경까지 왔던 거 아닙니까? 이러면 이게 하나의 중요한 반증이잖아요. 이 역효과가 얼마나 큰지가. 네, 그리고 저는 이것도 한번 꼭 짚고 싶은데 사실 오늘 다루는 주제는 아닙니다만 이 대형 기획사 행태 있잖아요. 이렇게 젊은이들이 정말 재능 많은 젊은이들이 오랫동안 연습하고 그래서 꿈을 이뤘단 말이에요. 이 종현 씨 같은 경우엔 스타가 된 거잖아요. 누구나 아는 사람이 됐어요. 돈도 많이 벌 거고. 그런데 이렇게 넋없이 정말 한 방에 목숨을 스스로 이렇게 죽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수만 씨 SM, YG, JYP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저는 좀 점검이 필요하다고 봐요. 이런 산업 구조가 과연 맞는 건지 우리가 점검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챙기지 않으면 또 죽는다. 언론의 보도 행태를 지금 챙기지 않으면 또 유사한 일들이 일어나고 베르테르 효과나 이런 일도 벌어진다. 대형 기획사의 사업 방식이랄까 이런 것도 점검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종현은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근데 이건 이제 오늘의 이제 본 주제하고는 또 다른 결로 다른 주제이기 때문에 그냥 오창익 국장님이 이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만 좀 만족을 하고 기회가 있으면 그건 좀 한번 좀 따로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근데 좀 그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 이게 추세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추세가 이게 과거에는 뭐 그냥 그 무절제하게 뭐 기준 이런 것도 없이 마구 보도하다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면 그래야만 이게 발전의 징표구나 라고 그래도 자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추세를 보면 오히려 거꾸로 아닙니까? 더 늘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이제 조금 요즘에 그 방송 환경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에 방송되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 그 얘기되고 뭐 공영 방송들 그런 것들밖에 사실 없었고 그렇죠. 신문을 통해서 우리가 소식을 늦게 알게 되기 때문에 이게 빨리빨리 번지는 그런 효과는 없었었는데 요즘에 이제 인터넷이 너무 발전하고 또 그다음에 공영 방송 이외의 종편이라던가 그렇죠. 다른 매체들이 너무 많이 발전하는 데다가 개인 SNS까지 지금 엄청난 전파 속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모든 소식을 전해주고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사실은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빨리 번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저도 한 말씀만 드리면 이게 어떤 그 이제 자살 사건 말고 일반적인 사건 사고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일반적인 사건 사고인데 이것도 상당히 어떤 그 과거의 어떤 보도에서 기준에서 입각해서 본다면 상당히 확대해서 반복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어떤 그 사안의 본질에 비해서 너무 크게 키워서 계속 보도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방송이나 다른 언론 매체하고 구별되는 그러니까요. 차별되는 내용을 정보를 전달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이제 점점 그렇게 격화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제 갈수록 오히려 그 상업주의가 조금 그러니까 절제되기보다는 더 심해지고 있는 게 아니라고 좀 걱정이 좀 들고요. 지금 4708님이 중요한 점을 하나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 미국이나 프랑스의 경찰은 언론의 취재를 아예 차단하고 있습니다. 언론 브리핑 자체를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팩트체크 맞는 거 보내주시면서 팩트체크 좀 해달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변호사님 알고 계십니까? 그거는 제가 정확히는 알 수가 없는데요.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그 바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무조건 그 기자들이 먼저 가서 단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어떤 사건에 대한 보도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그것들을 아예 처음부터 하지 못하도록 처음에 이제 가이드라인 것들이 먼저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서로 엠바고를 하지 않는 이상은 이제 단독이라든가 취재의 뭐 윤리 이런 것들을 조금 넘어서서 이제 본인들이 조금 기자의 정신으로 소식을 알려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나 뭐 다른 곳에서는 사실은 조금 더 그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런 소식들을 빨리 전해주고 있는 게 그러니까 사실입니다. 제목 맨 앞에 괄호 열고 단독이라고 붙은 그렇죠. 갈수록 그게 이른바 창궐이라는 표현을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러나 희망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이번 보도 행태에도 조금 차이가 있었어요. SBS가 상업방송이긴 하지만 지상파로서의 민영방송. 민영방송. 그게 상업이죠. 사업방송. 그러니까 조금 품격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MBC가 좀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첫날 그 종현 씨가 저녁에 그 목숨을 잃게 되는데 그 직후에 속보로 나올 때는 그냥 보도했지만 JTBC도 마찬가지로. 저는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1차 속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걸 그 우리 애청자분께 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순간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호흡을 조절하자. 그래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전해지를 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런 방송, 교통방송이 있는 거예요. 호흡을 조정하고 아니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귀 기울일 텐데 뻔히 알면서도 귀 기울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인간에 대한 예의를 지켜야 된다. 우리 공동체 가치를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언론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언론도 많이 보고 채널A, TV조선, MBN 이런 거 안 보고 이러면서 응징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특정 방송국 이름을 거론하시는 거는 좀 연합뉴스 TV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런 게 있어요. 아무리 그 이제 그 대중 연예인이라 하더라도 또 어떤 그 자신도 보호받고 또 존중받고 싶은 영역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특히나 그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양보될 수 없고 또한 또 그러니까 그 훼손되어서도 안 되는 소중한 것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것이 꺼리가 되는 것 같은 경우는 정말 이건 아니지 않는가. 좀 그러니까, 그런 문제의식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사건이 발생했으면 그 사건의 객관적인 사실을 중심으로 보도하는 건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다고 아예 그런 걸 보도도 하지 않는다. 이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고요. 보도를 하되 이걸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나쁜 생각 가지지 않고 드라이하게 보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하나 말씀드리면 파파게너 효과를
효과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요? 파파게노. 파파게노. 그러니까 아까 이제 베르테르 효과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거는 이제 그 자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따라하는 그런 성향을 말하는 것이었는데 파파게노 효과라고 하는 것은 그 모차르트의 오페라 마술피리라고 하는 그런 그 오페라에 나오는 캐릭터인데 네. 연인과 그 이루지 못한 사랑을 비관해서 자살하려고 하는 파파게노라는 사람이 요정이 도와주어가지고 그 죽음의 유혹을 뿌리치고 나중에는 잘 되게 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언론에서 이런 자살과 관련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네. 보도를 최소화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 언론 보도를 접하는 사람들에게 좀 더 긍정적인 메시지를 줌으로 해서 그런 나쁜 베르테르 효과 같은 것들을 없애는 효과를 파파게노 효과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론의 그건 의무라고 봐도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네. 하나만 더 얘기하면 사실 이거는 두 분께 그 말씀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터넷 어떤 정말 몰제각한 인간들이 죽음에 대해서 평을 하면서 저주를 퍼붓는. 진짜 그거는. 이건 정말 이건 논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건 논의를 하자고 해서 지금 얘기가 꺼내는 게 아니라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한 말씀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사회에서 이거는 어찌 보면 많은 분들이 원론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또 순간적으로 놓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주의를 한마디 할 시간도 없습니까? 언론은 짧게. 김종배처럼 하면 된다. 듣는 순간 떨림 있잖아요. 잠깐 생각하는 언론. 그게 언론의 창모예요. 네, 저는 그게 지금 되는 언론과 아닌 언론이 있는 거죠. 오창국에게 주문한 바가 없습니다. 네, 그럼요. 그건 제가 보증합니다. 네, 새로 고침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노영희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발장은행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홍세화입니다. 200만 원, 300만 원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분이 매년 4만 명이 넘습니다. 장발장은행은 이분들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발장은행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 모든 게 엉망으로 치닫는 듯한 세상입니다마는 스스로 아름다워지는 데에 겸연쩍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